신스볼입니다. 웨이브테이블 강좌 진행 중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킹덤컴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해봤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웨이브테이블의 원리와 실제로 만들어보는 것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사실 그 이상 얘기할 게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평소에 웨이브테이블을 대단히 많이 애용해서 노하우가 많이 있다면 뭔가 더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자니 뭔가 개운치 않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가산합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셋럼에서 직접 해보는 것까지를 웨이브테이블 편의 마지막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대단히 단편적으로만 언급해왔던 가산합성이라는 걸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배음 편집창에서 원하는 위치에 배음을 쌓는 겁니다. 요점은 이게 전부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설명만으로 끝내자니 영상을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신스에서의 변종과 약간의 사견도 덧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소프트웨어 신스에서 곁가지로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가산합성이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는 소프트웨어 신스가 제대로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가산합성이라는 건 거의 이론에서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정작 실물은 많지 않은 그런 합성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여기 있는 이 배음들 하나하나 쌓는 모습을 아날로그 신스에서 수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옛날 신스엔 요즘처럼 디스플레이가 따로 달려있지도 않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래서 가산합성보다는 무구로 대표되는 다루기 쉬운 감산합성이 더 널리 퍼졌습니다. 만약 배음을 한 땀 한 땀 쌓아서 가산합성하는 걸 즐긴다면 그 사람은 변태입니다. 가산합성을 하기 전에 기억하면 좋은 규칙이라면 역시 첫 번째로는 배음의 규칙이 있죠. 기음을 시작으로 2뱀부터는 정수배의 주파수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기음이 200Hz라면 2배음은 그의 2배인 400Hz, 3배음은 그 3배인 600Hz인 셈이죠. 이 채널의 초창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서 배음을 쌓을 때 알아주면 좋은 팁이 발생하죠. 주파수가 2배가 될 때마다 한 옥타브 상승하니까 2배음의 주파수는 기음의 2배, 즉 한 옥타브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2배음의 2배인 4배음은 한 옥타브가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4배음의 2배인 8배음은 한 옥타브가 또 올라가겠죠. 셋럼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정말 친절하기도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해 주어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산합성을 꽤 많이 해봤고요. 어떤 신스에서 가산합성을 지원한다면 그걸 가장 먼저 살펴볼 정도로 가산합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신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색칠만 하는 거 프로그램적으로 어려운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면서 쉬운 배려를 셋럼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산합성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한 옥타브 사이사이에 정확히 이 중간 지점은 화성학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완전 오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성학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완전 오도 같은 저도 모르는 용어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대신 7개 세미톤이 올라간 소리가 나는 위치라는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자, 앞으로의 영상에서 실제로 배음을 쌓아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가산합성에 대한 팁은 대충 아신 셈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 노하우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배음의 규칙을 깨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만든 소리에서 노골적인 4대 파형의 소리가 나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고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건 그냥 제 취향일 뿐이에요. 제 취향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1.5배음, 2.3배음 같은 가산합성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배음 쌓기를 수행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애초에 기음을 높게 잡아서 거기에서부터 신디사이징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옥타브를 낮추는 거죠. 만약 8배음을 기음으로 잡은 다음에 옥타브를 3단계 낮추면 시작했을 때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 방법은 청감상 기존과 같은 주파수에서 시작하면서도 훨씬 촘촘한 배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배음을 잘못 쌓으면 기음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역이용해서 단 하나의 오실레이터로 코드가 눌린 듯한 연출도 해낼 수 있죠. 쌓아야 할 배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루기 까다로운 변태 같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키 트래킹과 엮이면 약간의 주의할 점도 생기죠. 그 밖에 더 자세한 점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신스에선 가산합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떤 변태 같은 신스가 있는지 알아보죠. 셋럼 강좌를 하는 중이니까 셋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셋럼은 꽤나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있는 메뉴에선 몇 가지 메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유용한 기능이 많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여기서 쌓는 게 모두 사인파라는 건 알고 계시죠? 모든 소리는 사인파의 집합이고 우리는 하나의 파형을 만들기 위해 가산합성을 하는 거니까 결국 가산합성으로 사인파를 쌓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사인파여야만 할까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발상을 구현해낸 신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FM 강좌에서 매번 얼굴을 비춘 이시트러스라는 신스인데 만약 파형을 삼각파로 설정하고 가산합성을 하면 사인파 대신 삼각파로 가산합성을 합니다.
미친 거죠. 비슷하긴 한데 더 돌아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신스마스터에서는 비록 8배음까지만 쌓을 수 있지만 이 배음들마다의 볼륨, 펜, 그리고 디튠, 사용 설정과 필터까지 모두 따로따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더 돌아버린 거죠. 어째서 이런 변종이 나타났을까요? 일반적인 가산합성을 한다면 우리가 일일이 고배음까지 쌓아야 하는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집중력은 이 모든 배음들을 완벽하게 듣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산합성으로 모든 배음을 컨트롤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방금 살펴봤던 시트러스나 신스마스터 같은 변종들을 이용한다면 고배음이 알아서 쌓이죠. 이번엔 다른 변종이 있습니다. 다른 파형을 쌓아서 고배음을 쌓는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이나 규칙이 있다면 어떨런지요. 지금 보시는 하머라는 신스는 배음이 쌓이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스의 자매 기억되는 신스인 이 함리스라는 신스는 상단에 보시는 이 하모닉 마스크와 더불어서 13배음 이상부터는 규칙이 반복되는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고배음이 알아서 쌓이죠. 저는 가산합성 변태로서 이 두 개의 신스는 언젠가 채널에서 반드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신스들은 조금 돌아버린 친구들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신스는 오건이라는 신스로 최고 또라이 타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오건은 비배음까지 무차별적으로 다 쌓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신스를 통틀어 가장 진정한 의미의 가산합성 신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톱니파처럼 전체 영역에 배음을 쌓아버린다면 톱니파가 아니라 노이즈 같은 소리가 나오죠. 사실은 노이즈가 나올 수 없는 세팅입니다만 이 시드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체 배음들의 엠빌롭과 위상을 뒤틀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산합성과 마찬가지로 배음을 촘촘하게 쌓아서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엠빌롭의 모양이 조금만 넓어져도 비배음까지 한 번에 쌓여버리는 오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신스들도 있는 반면에 개발사는 가산합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경험은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신스들도 있습니다.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레이저, 재미있는 신스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내부적으로는 정말 가산합성을 이용하는 듯한 특징들이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운드적인 특성을 살펴보시려면 이 하드싱크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개인의 공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위치에 배음을 쌓는다는 가산합성의 기본적인 경험을 무시한 이러한 레이저 같은 신스를 과연 가산합성 신스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 레이저라는 신스는 배음들을 기존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의 여지는 살짝 있습니다. 그 밖에 피그먼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하모닉이라는 엔진도 레이저와 대단히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개발사인 아투리아에서도 가산합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솔 더 떠서 이번에 보여드릴 플렉스라는 FL 스튜디오 내장 신스는 내부적으로는 감산, 가산, FM 등등 많은 방식이 이용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 사용법에 있어서는 롬플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도 플렉스도 내부적으로는 가산합성의 원리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가산합성 고유의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개발자들만의 주장일 뿐이죠.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스가 많지만 불필요하게 영상 길이를 늘어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산합성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가산합성 자체만 두고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방식입니다. 보통은 그냥 고르고 넘어가는 하나의 오실레이터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는 합성 방식이고요.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그 밖의 단점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 소프트웨어 신스들은 가산합성과 웨이브 테이블이 거의 한 세트로 따라오는 경향이 많이 보이죠. 손으로 직접 배음을 쌓는 건 그러한 경향과 맞물려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차 얘기해보죠. 신스볼이었습니다.